조루와 지루, 지루한 거 아닌가요? 예. 속궁합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요, 선생님? 목욕하고 난 뒤에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는 남성성과 갱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발기잖아요. 발기부전은 도대체 뭐고 의학적으로 발기부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나요? 발기부전은 이제 성관계를 할 만큼 성직도가 안 돼서 삽입하기가 힘들다거나 성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힘든 정도로 발기가 되거나 삽입이 돼서 성관계를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가라앉아서 끝까지 완수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다 발기부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립선 비대증이 몇 살에 몇 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발기부전은 나이가 들수록 빈도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처음에 발기돼서 삽입은 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분들 와서 발기부전은 아닌데 발기 잘 되는데 하다가 가라앉는다 이렇게 그게 발기부전. 그것도 발기부전.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저희도 조심하는 게 뭔가 하면 환자분들이 그걸 정말 젊은 사람인데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고 약 달라고 오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어서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심지어는 뭐 부들부들 떨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막 전립선이라고 적어놓고 들어와서 이제 왜 발기 얘기 안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전립선이나 뭐가 있으면 성기능에 대해서 다 체크란이 다 있어요. 다 여쭤봅니다. 다 여쭤보는데 그때 잘 된다거나 하거나 관심 없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끝까지 잘 유지되는지 물어보면 그게 또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성관계라는 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정할 때까지는 발기가 유지가 돼야지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것을 이제 발기부전이라고 하고 그 정도는 차이점 많겠죠. 경도냐 심하냐 항상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젊은 분도 많으세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은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왔을 때 저희가 물어보는 게 아침에 발기가 되느냐 그 다음에 자위는 하느냐 자위할 때는 잘 되느냐 잘 된다 예전 여자친구랑은 잘 됐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게 되고 그 사이에 성관계를 얼마 동안 안 했다가 새로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안 돼서 오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드느냐 너무 마음에 들고 잘 해보고 싶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부담돼서 네. 왜냐면 자기가 잘 못하면 약간 실망을 느낄까봐 20대 후반에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무 매력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되나 하면 그 다음번에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되면 얘기 불안. 이제 악순환이 길러 맞아요. 파트너끼리 함께 올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잘 도닥거리면 뭐 약을 안 먹고도 잘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약을 또 써볼 수 있는 것도 이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근데 발기라는 게 결국엔 혈관이거든요. 동맥, 문부동맥이라는 동맥에서 가서 음경해면체라고 하는 이게 피가 고이는 스폰지에 피가 쫙 고여서 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혈관이 고장이 나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동맥경화가 있다거나 고지혈증이 있고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신경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발기가 되는 걸 명령하는 신경 문제가 됐을 때도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분명히 나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고시민성이라 그러냐 아닌 것 좀 차단해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이제 아는 게 병인 거. 맞아요.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안 될 수 있거든요. 발기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율신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에는 그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인데 교감신경은 뭐 흥분하고 떨리고 긴장하고 이런 거고 부교감신경은 좀 릴렉스가 되는 쪽인데 발기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이제 행복한 느낌이 들면서 발기가 돼야 되는데 몸에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게 올라가고 혈관이 쪼그라들고 하면서 발기가 이제 가라앉아 버리는데 뭐 손만 잡고 있을 때 발기되다가 막상 벗고도 됐는데 콘돔을 끼면서 가라앉았다거나 삽입하면서 무너져가지고 삽입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발기부전 자체는 기능적인 문제지 암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수술하고 나서 발기부전 오는 경우 그렇죠. 전립선 비대증 말고 비대증은 발기부전에 오는 건 아니고 암 수술을 했을 때 전립선 주변에 있는 신경하고 혈관 아까 성기를 먹여 살리는 혈관과 신경이 다 함께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발기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종양하신 암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60, 70, 80대신 분이 무슨 발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약간 자존심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꼭 하지 않더라고요. 되는 게. 그러니까 성관계랑 상관없는데 아침에 텐팅이 안 되면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발기가 조금만 더 되더라도 되게 기분 좋아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맞아요. 아직 나 죽지 않았어. 그렇지. 소변 볼 때 성기가 이제 안 나와가지고 쪼그라들어 있고 속옷이나 바지까지 옷이 젖는 게 쪼그라들어서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비아그라. 저희 과에서 가끔 보는 게
배란일 받아가는 환자들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남편들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시민성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시민성에서는 비아그라를 처방합니다. 먹어야죠. 먹어야 항상 되죠.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니겠죠. 우리가 좀 잘 상담하고 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나름 노력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안 되는 건데 시민성이니까 잘하면 돼요. 좀 여자친구랑 잘해보세요. 그게 생각같이 되지 않아요. 그게 실제로 한 번만 산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물꼬가 튀어가지고 맞아, 잘 될 맞아, 수가 맞아.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경우는 약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대부분이 30대 중후반 결혼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빨리 하더라도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결혼하고 한 3, 4년 동안 피임하다가 하자 이렇게 해서 딱 날 받으면 그때 초조해지는 거죠. 맞아요. 임신이 돼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돼. 그러면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오늘도 하고 네. 그런 식이 되면 목적이 다르잖아요. 즐기려고 남성의 그걸로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거는 거의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눅들 필요 없고 왠지 쓰면 본인이 자신감이 엄청 붙을 것 같아요. 비아그라는 약이 처음 나온 게 1998년에 나왔고 1999년에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제가 1998년에 비뇨기과 전공이 1년 차였거든요. 그때 저희 옆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뭐 성기에 주사 찔러가지고 발기하는 약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요즘에도 쓰는 약이지만 먹는 약으로 안 될 때 그런 약 테스트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2년차 때부터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약이 정말 좋은 약이에요. 20세기 말에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획기적인 약인데 왜냐하면 그 있기 전에는 녹용, 해부신 그게 하시는 효과가 없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원인 치료를 해달라, 근본적인 치료 해달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 현재로서 근본적인 치료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게 약을 먹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성적으로 흥분을 하고 자극이 있어요. 잘 돼야 될 때 잘 되게 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불안하거나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발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고 또 약간 혈관이 안 좋더라도 또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 이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심장 질환이 만드는 거는 아닌데 우리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서 혈관 확장하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그렇죠. 네. 질산염 제제라는 게 있는데 그 약하고 이 약하고 상극이에요. 같이 먹었을 때 혈관이 확 확장되면서 혈압이 확 떨어져서 쇼크가 올 수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쓰면 안 되고요. 그거 말고는 생각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서 걱정하는 게 습관성 생기거나 내성 생기지 않는 게 많이 물어보세요. 내성이라는 거는 먹다 보면 점점 효과 없어서 용량 올려야 되지 않는 거고 습관성이라는 거는 먹으면 이제 중독돼가지고 못 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약은 아니고 약을 안 먹어도 점점 뭐 나빠질 수 있는 것처럼 먹는 동안에도 연세가 드시고 성기능이 나빠지면 이제 점점 용량을 올려야 될 수는 있지만 약을 먹었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만 먹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프로페시아처럼 예비용으로 쭉 먹는 게 좋나요? 좋은 질문인데 뭐 아시는 거죠? 아니요 몰라서요. 아는 내용이 비아그라, 시알리스, 뭐 자이데나 몇 가지가 있고 비아그라하고 시알리스 스코어 끝나서 이제 카피약들이 쫙 있는 게 뭐 88정, 뭐 99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올라 뭐 이런 여러 것도 가지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효과가 조금 짧게 가고 비아그라는 시알리스는 좀 오래 가요. 시알리스를 저용량으로 먹으면 이게 쫙 효과가 항상 가면서 아침에도 발기가 안 되고 평소에 계속 안 되거나 아니면 자주 성관계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 되게 좋죠.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 바로 효과 나는 게 아니거든요. 1시간에서 2시간 걸리는데 갑자기 분위기 나서 하려고 하는데 맞아. 분위기 하려고 잠깐 약 2시간. 그리고 이따 그러다가 먹고 나서 잠들어서 못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먹었을 때는 에버레지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준비가 되니까. 스탠바이 하는 그리고 거예요. 아침에 깼을 때 발기가 되면 내가 살아있는 느낌도 받고 화장실 가서 바지 내렸을 때 좀 이렇게 약간 발기는 아니어도 부풀어 있으면 아까 어르신들 팬츠 접거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허가가 되어 있어요. 다만 보험은 안 되고. 그렇죠. 부작용만 없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좋은 약이다. 이게 원래 고혈압약 연구하다 나온 예, 거. 폐동맥 고혈압에 사용을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애기들 신생아한테서 쓰잖아요. 맞아. 수술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네. 뭔가 뽁뽁뽁뽁. 발기가 잘 안 되면 이제 주사약으로 발기되는 바로 직접 주는 방법도 있겠고 1900년대 초반에 나온 거 그것도 오래된 게 아니에요. 수술이 제일 오래된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음경해면체라고 약간 스펀지 있잖아요. 네. 스펀지를 밀어가지고 구부러지는 작대기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좀 그런데 항상 발기가 돼 있는 거죠. 폈다가 이런 방법이 이제 굴곡형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고 뭐 이것도 좋습니다. 이거 젊은 분들이 생각하면 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팽창형이라는 거는 실린더라고 하는 게 해면체에 들어가고 양쪽 고환 사이에 펌프는 이제 자동 펌프는 아니에요. 손으로 하는 펌프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건데 식염수가
방광 바로 옆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식염수가 들어가 있는 거를 고환 사이에 있는 펌프를 눌러주면 그 식염수가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이제 성기로 들어가서 발기가 되고 펌프를 꺼주면 그 실린더 같은 데서 물이 빠지면서 저장고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루 종일 하실 수 있죠. 그거를 넣어놓으면 뭐 되게 불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은가 봐요. 수술이 잘 들어가고 하면 초반에는 실망을 하실 수 있죠. 발기가 잘 되는 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분이 그 하면 보통 때보다 기조 짧아진 것 같고 뭐가 그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안 되던 분이 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펌프도 들어가고 실린더라는 거 들어가고 저장고도 들어가지만 상처는 고환하고 성기 사이에 한 이 정도 2cm 정도만 절개하는 이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밖으로는 보이는 게 만져지죠. 아는 분들은 만져지고 좀 그런 건 있지만 비교적 자연스럽게 다니실 수 있죠. 발기부전에 이어서 네. 우리 그 조루와 지루 네. 이게 정의를 일단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조루는 사정이 빠른 거고 지루는 이제 늦은 거죠. 네. 이제 지루한 거 조루가 아닌가요? 야 맞아. 잘하시네요. 네. 근데 조루가 생각보다 되게 흔해요. 음. 발기부전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지만 조루는 처음부터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실제로 그 증상만 가지고 사정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5명에 1명, 20%에서 25%가 와우. 조루예요. 남자를 발기가 되더라도 상당히 좀 자신 없게 만드는 질환이 조루고 실제 조루가 있는데 발기가 잘 되면 사정이까지는 가니까 남자는 맞아요. 나름 해결이 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음. 더더군다나 뭔가 막 건드려 놓고 네. 끝내버려 혼자 끝나는 거죠. 아,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냐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의에 따르면 이게 조루라는 게 1차성 조루가 있고 음. 2차성 조루가 있어요. 음. 1차성 조루는 이제 처음 태어날 때부터라고 해야 되나 첫 경험부터 아. 이제 사정이 계속 빠른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1차성 조루는 좀 빡빡하게 해서 1분으로 기준이 책에는 적혀 있고 2차성 조루는 3분으로 되어 있는 게 요즘의 텍스트에는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게 그게 1분인지 3분인지 알기도 어렵고 1분 30초면 넌 정상. 그래서 실제로 내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빠른 거라고 보는 게 맞고 또 남녀가 같이 왔을 때 사정 빠르다고 왔는데 몇 분이에요? 5분인데 그러면 여자가 무슨 5분이야 2분인데 평균은 통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예요. 사정 시간이 되게 길지는 않고 그게 생각보다 또 나름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루 얘기하셨는데 그게 한 20분 넘어가면 아프고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 사정 나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발기로 가라앉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치료가 이게 과연 되나? 발기부전 약이 있잖아요. 그쵸. 조루 약이 있느냐 일단은 처음에. 그렇죠. 근데 이제 조루 치료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기가 감각을 느끼면서 사정을 하게 되는 거기 그쵸. 때문에 감각을 둔하게 하는 쪽의 치료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사정이 신호가 오는 역치를 높여주는 치료가 있어요. 그게 좀 더 이상적이겠죠. 감각을 둔하겠다가 아예 발기가 안 되면 그럴 수 어떡하죠? 있죠. 감각 둔하게 하는 거는 국소 마취제 있잖아요. 크림이나 스프레이로 된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해놓고 안 씻고 콘돔 안 끼고 하면 이제 상대의 파트너의 입이나 뭐 질의 아이고. 이상 감각을 네네네네네. 좀 황당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콘돔 안에 들어있는 거 저희 콘돔 리뷰했었거든요. 맞아. 그냥 좋더라고요. 조루 수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인정받고 있는 조루 치료 방법은 아니긴 해요. 저는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먹는 약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이제 사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좀 올려주는 쪽의 치료약이 있어요. 항우울제 성분이거든요. 우울증에 쓰는 약일 SSRI. 네네네. 사정이 정상인 분들은 사정이 안 좋아서 문제고 조루가 있는 분들 좋아지는 걸 알아서 이게 조루 치료 쓰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왔는데 기전도 이제 밝혀졌고 그거를 좀 짧게 작용해가지고 성관계 전에만 먹어도 효과가 날 수 있게 개발한 약이 이제 조루 먹는 약이 있어요. 되게 좋은 약일 수 있는데 발기부전 약 같이 안 유명하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쵸, 몰라요. 아예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그 이유가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나 조루분들이 그런 약을 또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발기는 되잖아요. 그쵸, 성관계가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발기가 아예 안 될 때하고는 다르고 자기 욕구는 해소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면도 좀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완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 날마다 맞아요. 필요할 때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조루는 특히 더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상담해가지고 우리가 약의 가능한 부작용이라든가 어떻게 쓰면 효과가 나는지를 잘 약을 써보면 되게 좋은데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1차성 조루가 영어로 뭔가 하면 lifelong 인생 내내
평생 조르죠. 한국말로 평생 조르.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1차성으로 조르가 있던 분이 나이가 들어도 조르예요. 처음에 첫 경험이 안 좋았거나 자위를 잘못해서 그렇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사정이 빠른 게 소인이 있다고 보는 게 보통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성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약을 먹어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약을 써서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약물 말고 성관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조절할 수도 있다던데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되게 좋은 얘기인데요. 사실 조루 치료 제일 먼저 개발된 게 그런 거거든요. 스퀴징 테크닉이라고 해서 하다가 사정하려고 할 때 90% 정도 올랐을 때 빼고 귀두를 꽉 잡아주면 차분해지고 그러고 나서 하는 그런 방법을 했었는데 그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스탑 스타트라고 하는 하다가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좀 완전 역치 넘어가기 전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 차분하게 이제 끌어안고 안 하고 있다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방법이 스탑 스타트인데 귀두를 굳이 꽉 잡지 않아도 효과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실제로 아까 말한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다른 치료하고 함께 썼을 때 그냥 약물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치료 있나요? 치료는요 이제 먹는 약은 없어요. 수술도 없고 다른 행동 치료도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심리 치료라든가 성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성 상담 전문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도움 받을 수 있죠.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이거 저희 과에 와서도 환자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속궁합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요, 선생님?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뭐 어떤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긴 그쵸. 하겠죠. 있긴 그게 뭐 하겠죠. 남자들은 그 크기가 예. 크면은 왠지 무조건 다 맞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좋아할 것이다. 제가 이제 어떤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너무 크다고 자기 너무 커가지고 자기랑 하긴 여자친구들 다 너무 힘들어하고 아프고 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또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이제 서로 잘 맞고 하면 크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치. 하지만 여러 가지 자세가 되지 않고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굵기나 길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뭐 성형수술이 있지만 네. 이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꿀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래 좀 내가 보기엔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내 여자친구가 나 아니면 내 부인이나 파트너가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미신처럼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코가 크면 예. 이렇게 거기도 크다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팩트인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통계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코는 모르겠는데 전립선이 큰 분들은 성기가 커요. 비대증 되게 심한 분들 전립선 비대증 수술하려고 딱 들어가 보면 역시 그런 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남성 갱년기를 겪으시거나 아니면은 비뇨기과적으로 발기부전이나 뭐 조루 이런 질환 앓고 계신 우리 남성 주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맞아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세요.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죠. 뭔가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내가 이거라고 너무 상상의 나래를 너무 펼치지는 마시고 조금 걱정이 되거나 하면 걱정은 약간 가라앉힌 채로 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방문하시면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아주 젠틀하고 교감하면서 잘 진료해드리니까 편하게 진료받다가 보면 분명히 도움되시는 부분이 있을 테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발기가 안 된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거 아시고 사정이 빠르다. 나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고 5명이 1명이 빠르니까 그런 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진료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선생님 모시고 또 재밌는 주제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윤동희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생님께 또 좋은 컨텐츠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영광이고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희는 이제 2차를 하러.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나 이거 안 했다. 다시.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목욕하고 난 뒤에 드라이기로 말리는 거는 비뇨기과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가요? 어디를 또 어딜 말려? 드라이기. 많은 사람들이 말리지. 드라이기 말리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뭔가 습진이 있다거나 사타구니 백선이라고 곰팡이가 있다거나 그러면 뜨거운 드라이어기로 소독을 하자. 안 되죠. 일단은 거기 피부가 상당히 부드럽고 약한 곳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은 자극을 주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목욕탕 가서 사우나에서 머리 말리는 드라이어로 이거
하지 마세요. 정말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옷을 입고 머리를 말리느냐 아니면 옷을 안 입고 머리를 말리느냐 했거든요. 선생님은 아, 옷을 입고 왜 말리냐? 저는 안 입고 말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요. 그때 약간 야만인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입고 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2대1이라서 아니, 남자는 진짜 안 입고 네, 그러니까 이제 됐네.